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예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장 깊이 있게 파헤치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2025년 8월, 가요계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그 어떤 아이돌의 컴백이나 배우의 열애설보다 더 근원적이고 어쩌면 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입니다. 바로 국악 트로트의 교과서 강문경과 살아있는 전설, 가왕 나훈아의 만남입니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문경이 나훈아의 곡을 재해석해 부르면서 온라인은 그야말로 소름 돋는 재해석이라는 극찬과 원곡의 본질을 해쳤다는 격렬한 논란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커버 무대 하나에 대한 평가를 넘어 재해석의 본질과 원곡의 신성함에 대한 거대한 담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롭다면, 그리고 두 가수를 한 명이라도 좋아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또한 영상 바로 아래의 제휴 쇼핑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아티스트를 직접 후원하고 응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왜 강문경이 부르는 나훈아라는 조합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되는지부터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가수는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각각 하나의 거대한 산맥을 이루고 있지만 그 산의 토양과 기후, 생태계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먼저 강문경은 트로트 민족체전 2승을 통해 증명했듯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국악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남성적이고 힘있는 소리를 특징으로 하는 판소리 동편제를 수련한 소리꾼 출신으로 그의 노래는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백자 다랑아리와도 같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음정, 정교하게 계산된 식임새, 그리고 수십 년간 수련한 소리꾼만이 낼 수 있는 깊은 한의 정서가 특징입니다. 그의 무대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탄과 경외감을 자아내는 소리의 예술 그 자체이며 음악 평론가들은 종종 그의 가창을 살아있는 악보, 걸어 다니는 교과서라 칭합니다. 반면 가왕 나훈아는 예측 불가능한 야생마이자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거대한 화상과도 같습니다. 그의 무대는 완벽한 기교보다는 듣는 이를 단숨에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시대를 초월하는 폭발적인 에너지, 그리고 영혼을 토해내는 듯한 날 것 그대로의 감정으로 채워집니다.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나훈아의 악보는 단지 참고자료일 뿐, 진짜 음악은 박자와 음표 사이에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때로는 박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때로는 음정을 미세하게 비틀며 자신만의 감정선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노래가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퍼포먼스이자 드라마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2010년대 한 최정상급 로커가 나훈아의 잡초를 파워풀한 록 스타일로 편곡해 불렀다가 힘은 있지만 서름이 없다는 혹평을 받은 사례는 나훈아의 노래를 커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도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정교함의 극치와 야성미의 극치를 대표하는 두 아티스트의 만남은 비유하자면 가장 섬세한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전설적인 재즈 트럼펫 연주자의 즉흥 솔로를 재해석하는 것과 같은 상상하기 힘든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지난 주말 방영된 KBS의 추석 특집 프로그램 대한민국을 노래하다에서 벌어졌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평균 시청률 21.3%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는데 바로 강문경의 무대 순간에는 순간 최고 시청률이 28.9%까지 치솟으며 전국민적인 관심사를 증명했습니다. 전설의 길이며라는 코너에서 강문경은 수많은 나훈아의 명곡 중에서도 가장 철학적이고 폭발적인 곡으로 꼽히는 테스형을 선택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객석과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현대적인 한복을 재해석한 검은색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 강문경의 모습은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모든 악기가 멈추고 오직 해금의 애절한 선율만이 흐르는 가운데 강문경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었습니다.
그는 나훈아처럼 포효하거나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스형이라는 첫 소절을 판소리 춘향가에서 몽룡이 춘향과 이별하는 대목처럼 처절하고 구슬프게 뽑아냈습니다. 나훈아의 원곡이 세상에 대한 답답함을 토해내는 외침이었다면 강문경의 테스형은 삶의 무상함과 인간의 근원적 고뇌를 곱씹는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2절부터 대금과 아쟁, 가야금이 합류하며 감정선은 더욱 고조되었고 세상이 왜 이래라는 가사에서는 샤우팅 대신 소리의 길을 길게 늘어뜨리며 한의 정서를 극대화하는 국악 창법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원곡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슬픔과 철학적 깊이를 만들어내며 시청자들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무대가 끝난 직후 온라인 커뮤 니티와 유튜브 댓글창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KBS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단 48시간 만에 조회수 300만 회를 돌파했고 좋아요와 싫어요의 비율이 거의 4에 육박하는 음악 영상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을 보이며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먼저 소름 돋았다는 극찬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노래의 재해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레전드 무대, 테스형이 이렇게 슬픈 노래인 줄 처음 알았다. 강문경의 목소리로 들으니 소크라테스의 고뇌가 더 깊게 느껴진다. K-팝 팬인데 우연히 트위터에서 보고 찾아왔다. 두 가수 다 모르지만 그냥 노래 자체가 주는 감동이 엄청나다 등 세대를 추월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강문경표 한탄조 테스형이라는 키워드는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논란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가창력은 완벽하지만 나훈아의 영혼이 없다. 테스형의 핵심은 세상을 향한 답답함과 호통인데 너무 구슬프게만 부르니 원곡의 메시지가 변질된 느낌. 이건 잘 부른 노래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사랑했던 테스형은 아니다. 완벽하게 베껴 쓴 모범 답안 같지만 원본이 가진 예술적 파괴력은 사라졌다며 원곡의 아우라를 중시하는 팬들의 아쉬움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준 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무대는 모창이 아닌 재창조의 영역에서 평가해야 한다며 강문경은 나훈아라는 거대한 산을 넘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길을 새롭게 개척했다. 국악이라는 가장 한국적인 도구를 통해 원곡 가사가 가진 철학적 깊이를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낸 대단히 지적인 헌정 무대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면 30년 경력의 베테랑 음반 프로듀서 김철령 씨는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A+급 무대였다. 하지만 나훈아 음악의 정수는 때로는 불안정하고 정제되지 않은 듯한 날것의 에너지에서 나온다. 강문경의 무대는 너무나 완벽하게 정제되어 있어 원곡이 가진 위험한 매력과 야성미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시인 나태주 선생까지 신문 칼럼을 통해 강문경은 가사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가사에 대한 깊이 있는 독후감을 낭독했다. 나훈아의 포효 속에 감춰져 있던 철학적 슬픔을 끄집어 낸 명연기라며 문학적 해석을 더해 논쟁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문경이 부른 나훈아의 테스형은 단순히 잘했다 혹은 못했다라는 이분법적인 평가를 넘어 대한민국 가요계의 재해석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화두를 던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무대는 소름과 논란이라는 양극단의 반응을 동시에 이끌어내며 원곡에 대한 존중과 아티스트의 창조적 자유 사이의 뜨거운 토론을 촉발시켰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도전을 통해 강문경은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고 나훈아의 노래는 세대를 넘어 다른 그릇에 담겨도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요계에 또 어떤 놀라운 조합과 재해석이 등장하게 될지 이번 사건이 그 기폭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강문경의 테스형
어떻게 들으셨나요? 소름 돋는 재해석이었나요? 아니면 아쉬운 도전이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 트로트 음악의 세계의 다음 소식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